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가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95개가 맞다. 그럼 뭐 그건 사실 맞는 얘기죠. 그 사람이 범죄자다. 그 사람은 나쁘다. 그 사람은 좋다. 그렇죠? 100개 중에 95%.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다가 성경책에도 이상한 게 있다. 내가 보기에도 성경책에도 좀 이상한 것도 있을 것 같아. 뭐 수천 년을 가지고 시편만 1000년을 썼다니까 성경책을 수천 년을 가지고 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은 성령들이 썼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썼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건 뭐 정확하게 하지만, 목사님들은 100%라 하지만 저는 99%라고 믿습니다. 근데 99%, 98%도 충분하죠. 그 정도만 해줘도.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100개 중에 95개라면 거의 사실이라고 보고 뭐 판결 내는데, 그럼 5%는 틀릴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게 표본 오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표본 오차라고. 표본을 뽑을 때 생기거나,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 아주 설문지할 때 나온 얘기인데 얘기해 드릴게요. 당신은 A 회사가 좋습니까? B 회사가 좋습니까? 전화로 물으면 거의 B가 좋다고 나와. 왜? 오더 이펙트래. 당신은 B 회사 좋습니까? 당신은 A 회사 좋습니까? 이렇게 전화로 하면 A가 좋다고 나오고. 그 순서 효과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오차는 좀 있다. 그래서 정확도는 1 빼기 오차다. 오차는 0.05 정도는 5는 뭐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도는 1에서 표본오차를 빼면 것이다. 표본오차는 그렇게 생긴 거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적 추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들, 추정이란 결국은 폭을 가져간다. 폭이란 건 표준 편차를 가져가는데 표준 편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샘플을 많이 뽑으면 된다. 표준 편차를 믿을 만한 걸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대충 믿을 만한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한 거, 확률표를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 했고, 이건 뭐 여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통계적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새누리당 어쩌저쩌고 했대요. 지금 했대. 여기 보시면 쭉 해서 여기 보세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만 4.0이니까 91에서 99까지 사이인데 46%하고 41%를 팽팽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긴 표준 편차를 안 구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이제 있을 텐데 실제는 이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70%와 18%라는 건 뭐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이제 추정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예. 그럼 이제 다음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설 검증, 하이퍼세스 테스팅. 가설할 때 뭐 가설 세고, 기무가설 세고, 대립가설 세는데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요새는 잘 쓰지 않고 그냥 결과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둘 다 차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관계가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통계학은 아주 심플하죠. 세상의 모든 것을 차이하고 관계로 봅니다. 차이가 없으면 뭐랍니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농장에 어느 제가 아는 분이 20억 주고 해서 농장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알로에를 캐와요. 가져와. 그거나 한국에서 한 거나 해서 알로에가 똑같다 그러면 차이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그죠? 여러분이 대학을 온 거랑 대학 안 오는 거하고 저기 취업률 똑같아. 월급도 똑같아. 그럼 뭐 하겠습니까? 차이가 없으면 인간이 발전 안 하죠. 관계가 없으면. 관계 없는 걸 해서 뭐해. 그죠? 저는 요새 이제 경영학도 많이 했지만 경영학에서 부자학 쪽으로 관련된 것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부자학을 제가 발전시켜서 경영학 아는 거에서 부자학 관련되는 걸 갖다 집어넣고 또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보는 거 부자학과 관련되는 거 제가 보니까 부자학을 많이 알려면 부자학 시스템을 개발해야겠다. 그럼 파이썬으로 해야겠다. 나중에는. 지금은 자바로 하지만. 나중에는 집단지성도 집어넣고 인공지능으로 전략 엔진을 만들어야겠다. 그걸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관련이 된 걸 해죠. 통계학은 왜 배우냐? 경영학의 상당수 과목들이 다 통계가 관련돼 있으니까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네. 알 필요 없죠. 알 필요가 없죠. 차이가 있고 관계가 있는 것만 우리를 하게 될 겁니다. 가설 검증은 결국 하이퍼세스 테스팅. 두 가지 통계학의 방법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태티스티컬 인퍼런스, 통계적 추론. 그 다음에 하이퍼세스 테스팅, 가설 검증. 아주 두 개의 큰 틀입니다. 큰 틀.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검증이란 무엇인가? 통계학에서 추정이 이제 통계적 추정과 가설 검증은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미국에서 오늘 통계학 교수하고 얘기하다가 뭐 닥터 미스터 한 이거 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오더니 어디 갔다 온대. 법정에 갔다 온대. 왜 갔다 왔냐 그랬더니 통계학 교수인데 판사가 뭐가 나왔는데 환경 뭐에 대해서 왔는데 자기를 증인을 불렀대. 그럼 판사가 이 전문가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설 검정이란 모수에 대해서 특정한 가설, 모 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나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세운 가설은 그 자체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 가설이니까.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검증을 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포시스는 그것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가설이죠. 범죄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 살인 용의자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거는 확정이 이제 가설이고 판사가 증거를 해서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죠. 똑같은. 우리가 뭐 사람이 운명을 하셔도 그리고 소천을 하셔도 의사가 검안을 해야 되죠. 그 검안 소견서를 내야 되고. 가설 검정이란 통계적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관계다.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하는데 거기는 오차가 물론 있지만 맞다 틀리다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위해서 통계적인 것들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가설이란 무엇인가? 가설이란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형태,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키가 덜 클 것이다. 이 가설이죠. 실제는 그런지 아닌지는 생각을 해봐야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랬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역사적으로 키가 크다는 게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가설을 해가고 요새 가설이 아닙니다. 우리 여학생들 보니까 상당히 키가 커갖고 나는 거꾸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알려진 것이 수명. 저는 이제 부작에서 수명을 많이 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가설이죠. 이 가설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학문이라는 건 뭐냐? 그 가설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영향을 줄 거다. 고객 만족을 하면 물건을 더 많이 살 것이다. 이제 태도가 다음에 영향을 줄 것이다. 리커시브로 돌아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선택, 그다음에 구매 행동. 이 구매 행동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제인식에 영향을 줄 거다. 내부적 서치를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설이 하나의 가설. 이 가설은 경영학에는 뭐 전공 7개가 있으니까 7개의 과목들에서 뭐 여러분이 가설을 많이 하고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가설을 많이 만들고 학생들은 현실적인 가설이죠. 우리가 해봤던 현실적인 가설, 현실적인 가설을 하고 그 가설이 맞는 틀리를 검증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요번 학기에도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30명의 학생들이니까 전부 한 명씩 일어나고 저는 무슨 전공에 관심이 있으나 무슨 전공에서 같은 전공에 있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 3명씩을 팀을 짜. 그리고 거기서 물어봐요. 저는 그 중에서 그래서 각 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건 뭐다. 우리는 뭐 국제에 뭐다. 우리는 재무에 뭐다. 우리는 뭐 인사에 뭐다. 이렇게 해요. 요거에 일단 분야를 정해. 그 다음에 그거를 입증해서 데이터를 찾아. 그 다음에 그걸로 통계를 돌려서 그걸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를 쓰는 방법을 이제 해보는 거죠. 가설 검증은 왜 중요한가? 통계학이라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가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결론 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설 검증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통계적으로 잘 정리된 절차. 2개 혹은 3개 이상의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혹은 2개 이상 혹은 3개 이상의 변수들의 관계가 있는가? 이제 요 밑에 거는 잠깐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의 키 차이가 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단 남성과 여성 평균 키가 동일하다는 가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무가설이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그렇죠? 여성과 남성에는 차이가 없다. 이게 null hypothesis라고, null H0 혹은 H1 뭐 이렇게 쓰고 H0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대립가설 HA 뭐 H 뭐 1 이렇게 HA is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해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은 there is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m. 이렇게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간에는 차이가 있다. In terms of 뭐 corresponding 뭐죠? according height라나 height의 키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지 안 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차이. 뭐 there is a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뭐 and A and B 뭐 이렇게 두 개 간의 관계가 있다. 이게 대립이 되고. 그러니까 귀무라는 거는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대립이라는 건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없다를 기각하면 차이가 있다를 나와? 그럼 거꾸로 아니 우리가 차이가 있다를 찾는 거라며. 그러면 차이가 있다를 먼저 세우고 그걸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보세요. 차이가 있다를 가지고 이걸 했을 때 그것이 차이가 없다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없는 거를 기각시키면 되는데 있는 건데 있는 거를 기각시키면 없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있는 게 될 수도 있죠. 잘 되세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채택을 하면 차이가 없는 거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각을 시켜.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이가 있다를 먼저 들어가. 차이가 있다는 걸 기각을 시키면은 차이가 없다가 차이가 있다는 걸 채택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각을 시키면 차이가 없다도 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차이. 이 세상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니까.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차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지 차이가 없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찾는 건 아닙니다. 아주 통계학적으로 유명한 개념입니다. 잘 되세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있으면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각을 시키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걸 기각시키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각을 시키면 차이가 없다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각시키는 그런 어프로치는 않습니다. 어프로치는 않습니다. 차이가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법률적으로는 무죄 추정이라 하죠. 법률적으로. 저는 뭐 법원에 간 적도 없고 뭐 법률적으로 뭐라는 거 무죄 추정. 이 사람이 무슨 성희롱범이든 무슨 파렴치범이든 간에 무죄라고 놓고 판사가 해서 무죄면 그냥 무죄야. 증거가 없으면. 유죄면 유죄야. 이렇게 되죠. 뭔 유죄 추정이라는 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죄 추정. 미국에는 유죄 추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때 수학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하고 저녁에 밥을 먹다가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다 무죄 추정인 것 같고 유죄 추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교수하셨는데 미국에 대부분 다 무죄 추정이다. 무죄를 가지고 하는데 유죄 추정이 딱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가 성희롱, 두 번째가 인종차별. 그런 인종차별과 성희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일단 잡아넣는데 무조건. 그리고 잡아놓고 그 사람이 무죄라는 걸 입증을 시키라. 이게 무죄라는 거. 왜? 인종차별과 성희롱인 건 문제가 된다. 미국이 영국에서 박해받고 스코틀랜드 뭐 이런 뭐 그다음에 스웨덴, 독일 뭐 이쪽에서 쭉 이태리 뭐 이런 데서 많이 갔죠. 미국이 유럽에서 박해를 받다가 와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독교 정신의 기본적인 정신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신에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다 무죄를 추정하는데 딱 두 가지. 인간을 인종별로 화이트나 블랙이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옐로우다 이래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차별이고 그건 유죄고 그다음에 성희롱도 유죄다. 섹슈얼 허러스먼트라 그러죠. 그거 우리나라도 요새 인종차별은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인종차별 별로 뭐
외국인들한테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잘 모르겠고 내가 뭔데 성희롱 문제 요새 최근에 돼서 대단히 심각하게 됐죠. 제가 보기엔 당연히 성희롱이라는 건 당연히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는 뭐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저는 제가 관찰을 하면 바로 고발합니다. 그건 바로 뭐 근데 제가 뭐 관찰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은 무죄 추정에 동일한 거다. 차이도 there is no difference. 그다음에 there is a difference. 그래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 차이가 있다가 귀무가설 기각시키면 차이가 있다. 그 관계가 there is no relation. there is no relationship.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녀의 숫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남성은 123명, 여성은 150명 상관없죠. 평균은 샘플 숫자는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샘플 숫자가 늘어가면 표준 편차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뭐 표준 편차를 줄어들기 위해서는 뭐 샘플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평균은 상관이 없고 표준 편차는 줄어들죠. 평균은 표분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평균이 서로 자료 전체를 사용하면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다루는데 극단값이라는 건 이제 아웃라이어라는데 이런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죠. 제가 통계학 수업에 가끔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그 당시에 300명이었는데 29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평균 재산이 평균 재산 계산을 해보니까 75억이더래요. 평균 재산 75억.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무슨 놈의 재산이 이렇게 많나 그래서 75억이다 문제가 됐더니 그래서 근데 보니까 한 분이 국회의원인데 돈이 하도 많아서 그 사람이 뭐 몇 조래. 그 사람을 빼고 나니까 평균이 20 몇 조래요. 그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재산인 사람을 빼면은 아웃라이어죠. 아웃라이어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뺐더니 평균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 아웃라이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이죠. 그래서 뭐 평균이나 전체를 사용하면서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설의 형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부터 읽어보십시오. 수업은 반복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가설 검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null hypothesis, null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 교수님 중에 한 어떤 분은 뭐, 돌라 이래, 돌라.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달러를, 보통 달러잖아요. 돌라 이래갖고 난 무슨 소리라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이제 어느 미국 교수님 아니고 어느 교수인데 돌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null. 그럼 미국에서는 영어를 할 때 날리지라고 해요. KNOWLEDG. 그래서 날리지 매니지먼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호주에 유학 갔더니 놀리지 매니지먼트 뭐 배웠냐 했더니 what did you study 했더니 놀리지 매니지먼트 그래서 놀리지? 네, 그러니까 좀 근데 뭐 그건 뭐 발음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null hypothesis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null hypothesis라고 하고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라는데 null이란 귀무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가설. 귀무가설이란 모집된 특성과 관련된 내리는 기본적 가설. 차이가 없다고는 관계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귀무가설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관계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모집당 간의 차이와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리는 가설이다. 대립가설이란 귀무가설 기각해서 차이가 있다고는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걸 원합니까? 기각하는 걸 원합니까? 기각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발전하는 거지. 인간 발전하고 관련 원인이 없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서울여자대학에 과가 수십 개가 있어요. 이 모든 학과는 인간 생활과 인간의 발전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두 있을 겁니다. 서울여자대학에 어느 특정한 전공이 인간의 발전과 관련이 없으면 그게 과목이 됩니까? 안 되죠. 기본적으로. 좀 덜 관련이 있고 강하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고 좀 장기적으로. 그럼 뭐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뭐 대학교가 뭐 몇만 개, 몇십만 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전 전공 있잖아요. 모든 전공, 유목민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위성학 이런 거 다 있겠죠. 인간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게 학문이 됐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따라서 깨닫기 위해서는 뭔가 관련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발전 관련이 있는 거.
규모가서 기각하지 못하면 규모에서 채택해야 된다. 그런데 규모에서 채택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인생살에 도움이 되는가? 없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여기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 이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단측 검정이란 한계가 다른 것보다 크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양측 검정이란 한계와 다른 것이 다르다. 단측 검정이란 미국이 한국보다 GPA per 캡타 그랬나? 이 사람의 개인별 GPA가 아니지.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가 다르다. 미국은 얼마고 한국은 얼마다. 미국은 4만 뭐 어쩌고 한국은 2만 불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보다 크다. 이게 단측입니다. 한쪽이 크다. 크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쪽보다 크다 이런 거고. 양측 검정은 동일하다. 그러나 양쪽이 다르다 이럴 겁니다. 요건 중요한 거, 요건 다음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